자, 거기 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 청구권. 그래서 자, 청구권과 관련돼서 청구권이란 그러면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묶어봐요. 그러면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비교를 다 해놔야 돼요. 기준은 뭘까요? 청구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청구권이야.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건 뭘까요? 형성권이라. 그래서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관계. 초보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옆에다 이렇게 하나 예를 하나 써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잡았듯이 두 가지 예를 딱 써놔봐요. 그 옆에다가 여기 옆에 청구권하고 형성권 옆에다가 예를 하나 딱 써봐요. 자, 비용상환 청구권은 어때요? 자, 비용상환 청구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은 요거는 오리지널 청구권이야. 법사성질이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지만 법적 성질은 뭘까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거든. 그럼 요거는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거든. 근데 여기 이제 초보자들이 지금 제일 헷갈리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려요. 자,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똑같은 청구권인데 봐봐요. 요 비용상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무슨 권이다? 청구권이고 요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청구권이지만 뭐예요? 법적 성질은 무슨 권?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보자들이 제일 헷갈리고요. 그러면 또 하나, 그 위에도 이제 뭐 여백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봐요.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소고표와 장례효가 헷갈려. 맨 위에다 써봐요. 맨 위에는 뭐예요? 메모나도로 제가 비워놨어요. 자, 소급이라는 것은 뭘까요? 소급은. 자, 소급이라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소급이라는 것은 소급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요. 법률행위가 쭉 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그러면 장려는 뭐예요?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려는 앞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려는 뭐뭐 한때로부터. 한때로부터. 자, 그래서 소고표와 장려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책을 읽어보면 소고표가 있다, 장려가 있다. 이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소고표라는 것은 앞으로 처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그러면 장려는 뭐예요? 읽어봐요. 뭐뭐 한때로부터.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뭐라고 써놨죠? 무형의 주인. 그럼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되죠. 그럼 무형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후에 인정하는 거거든. 그럼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럼 무형의 주인은 결론적으로 소고표가 있어, 없어? 없어. 원칙적으로 소고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무형의 주인은 언제로부터? 주인한 때로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 수업에 이제 용어 정리를 할 때는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책을 읽을 때는 이게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소고표와 장례요 또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고표 그러면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그러면 장례요는 뭐뭐 한때로부터. 그럼 무형의 주인은 주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무형의 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X, X. 이렇게. 제발 좀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뭐 수강생들이, 몇 월 달부터 와요? 3월 달부터 많이 와.
3월달부터. 3월달부터 많이 오니까 뭐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준석 씨는 뭐예요? 우리 수강생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11월부터 꾸준히 듣잖아요. 그러면 3월달에 이야기를 못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일 좋은 강의가 몇 월부터냐? 11월, 12월, 1, 2. 이 강의가 기초 강의야. 그러니까 우리 기초에서 근무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소고뼈 장려의 관계 또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정보권과 형성권의 관계 기준은 뭐예요?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청구권, 상대방이 동의가 없으면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청구권과 관련돼서 보죠.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줄전하여. 그래서 청구권은 어떠한 권리를 기초로 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 줄전하여, 물권적 청구권, 가족권에 기한 청구권, 그래서 부양 청구권, 부부 동거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거기에 줄전하여. 물권적 청구권은 별표 5개를 해놓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요걸 딱 잡으면, 봐봐요. 우리 수강생들이 또 헷갈리는 게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봐봐요. 물권적 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어. 옆에다 써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물권은 크게 몇 종류? 크게 두 종류 써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뭐가 있다?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권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그 다음 하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만났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여기다 써요. 점유보호 청구권이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번 달은 요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거기 안에다가 하나 써요. 등기 청구권이야. 그러면 등기 청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뼈한테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은 매도인이죠. 저 사람은 매수인. 그러면 요 관계로 해서 그러면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이거 봐, B가 얘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야. 그럼 매도인은 그러면 사인이죠. 요거 사인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거. 그래서 가로 읽어서요.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거든. 그러면 등기 청구권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그러면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정은 등기가 일치할 때. 이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할 때? 일치할 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주장하는 거겠죠. 이거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등기 청구권 올해 민법에서 출제가 됐거든. 그러면
요게 이제 별표가 3개짜리고, 그러면 물권적 정권은 요거는 반드시 출제되는 거고, 별표가 5개짜리는. 자,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러면 물권적 정권은 크게 2종류가 있다. 뭐가 있어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 즉, 점유보호 청구권. 이걸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청구는 사인 대 사인을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등기청구는 뭐예요? 물권적 정권으로서, 물권적 정권은 실체관계가 뭐예요? 등기가 일치할 때. 그러면 채정은 어때요? 채정, 물권은 절대권이죠. 그런데 채정은 원칙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거든.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요걸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자,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러면 물권적 정권은 몇 종류가 있다? 2종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등기청구는 사인 대 사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청구는 2종류가 있다. 물청과. 우리 앞으로 채청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물청이에요. 그러면 실체근적 정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러면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채권적 정권, 물권적 정권. 요게 이제 시험 범위고, 거기에 가족권에 기한 청구권. 요거는 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권 그러면 딱 요 2개를 머릿속에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거기에다 줄청하여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발생, 변경, 소멸,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 이걸 뭐라 그래요? 형성권이야. 그러면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걸 무슨 건? 형성권. 그러면 발생, 변경, 소멸을 줄쳐놔봐요. 그러면 이걸 내자로 건치면 뭘까요? 유리식. 아까 했던 거. 득실, 변경. 그죠?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이라고 써. 자, 그러면 그러면 법률 효과와 관련돼서, 그러면, 19번, 20번이 있네요. 그러면, 거기 맨 밑에다 이렇게 우리가 써봅시다. 맨 밑에다가는. 참, 그래서 용어 정리가 어려워,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써봐요. 청약과 승낙.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놔요. 자, 지난주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관계.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사가 되죠. 이 사람 뭐예요? 매수인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등기,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죠. 이거는 뭐예요?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게 이제, 자, 요 관계하고 요 관계들을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법이 바로 독일 법계를 개설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써요. 우리가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법률 사실. 요게 뭐예요? 법률 효과가 돼. 그러면 법률 효과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써봐요. 그러면 요게 뭘로 기착이 될까요? 아까 배웠던 득실 변경이 되는 거다. 득실 변경은 부대로 원칙 뭐예요? 변동이거든. 그러면 요 관계예요. 요 관계. 그러면 요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고착화되게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그러면 여기 뭐예요? 계계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멀리서 찾지 말고 봐봐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뭐예요? 읽어봐요. 법률 효과. 그러면 법률 효과의 원인이 뭘까요?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읽어봐요. 계계 사실. 그죠?
개개의 사실. 이걸 완전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법률권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뭐가 있어요? 어디서 났죠? 법률 행위. 이거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법률 요건은 그러면 두 가지 모습이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알파. 이게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개혁은 개혁은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이에요. 요건.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법률 요건이 법률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의사표시죠. 그렇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법률 요건이다. 틀렸죠? 법률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구조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뭐가 가장 필요하죠? 의사표시. 그럼 법률행위 개념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법률행위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해. 그러면 법률행위 반대말은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의사표시 이해의 것.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렇죠? 자, 올해 민법이 개정이 돼야 안 돼요? 개정이 되죠.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 상속 지분에 대해서 바뀝니다. 아주 가족거리 뭐예요? 그래서 요 두 분은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앞으로 뭐예요? 이제 유류분 제도라는 게 없어져. 유류분. 그래서 행제지간이 1이거든. 그래서 1인데 배우자는 0.5를 더 받거든. 그래서 1.5를 받는데 그게 전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첫째 아들한테 재산을 다 주겠다. 그러면 유언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법률 개정이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효도를 해야 돼. 효도를 하고 내 재산도 마음대로 이제 내 재산은 마음대로 내가 뭐 아들한테 상속을 안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류분 제도 그게 맞은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싸워. 딱 들어가면 부모님 딱 돌아가시면 뭐 상속 문제가 발생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권총을 들고 살아요. 권총을. 막 이제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그래서 올해 민법 개정은 입법 예고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가족 간의 분쟁이 너무 심해. 그렇죠? 그럼 내가 재산이 좀 있어요. 그러면 법인단체에다가 뭐 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그러면 효도를 잘해야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재산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가 폐지가 될 가능성이 올해 입법 예고안에서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계약은 그러면 의사표시가 몇 개? 2개. 그럼 계약이야. 의사표시가 하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게 단독행위가 되는 거야. 의사표시가 2개면 뭐예요? 합동행위가 되는 거야. 2개 이상이면. 그러면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러면 자 형성권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자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취소권, 그 다음에 해제권. 취소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이야. 그러면 취소권이라는 것은 뭐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야.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권이 돼. 자,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줄잖아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의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라는 거. 자, 조심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요 앞에 여백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기본적으로 잡아놓을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자, 확정 판결의 종류 어디에다 옆에다 딱 써놔요.
자, 민사재판은 세 종류밖에 없어. 엄격하게나 크게 세 종류. 자, 그러면 뭐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오늘 기초검사 해야 돼요. 자, 판결문을 보면 민사재판의 판결문은 뭐에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이행하라. 자, 요거 청구진이 무효입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이야. 어떤 권리가 읽어봐야 형성된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돼.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그래서 읽어봐요. 확정 판결이에요.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그런데 형성 판결에서 그러면 자, 지상물 매수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러면 이거는 뭐 읽어봐요. 청구권이죠. 그럼 공유물 분할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야.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의미를 잡아야 돼.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우리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하고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는, 자, 우리 기본 용어는 오늘 할 거는 전부 외워줘야 돼. 빨리 외울수록 좋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판결이 있다라는 거. 요걸 잡아줘야 돼요. 대표적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라는 것. 그래서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그러면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것? 형성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민법, 우리 공인중개사의 시험법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라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걸 숙지를 해 줘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4페이지, 24페이지, 19번으로 가요. 뭐가 있어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딱 두 자로 번지만 결과, 가로 열고 결과라고 써요. 자, 법률 관계는 궁극적으로 법규 범위에서 규율된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이는 법에서 구속되는 자와 법에서 옹호되는 자를 관계로 나타내며 이러한 법률 관계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 민법은 이러한 수많은 법률 관계를 대체적으로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원인 동그라미 쳐놔요. 원인이 뭐예요? 그 밑에다 살짝 써요. 원인이 법률 요건. 그 다음에 일정한 결과 동그라미. 결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권리 변동. 권리 변동 좋잖아요.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이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또 까먹었다.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을 두 자로 번째는 뭐예요? 변동이라고 그러는. 그게 바로 법률 효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나오네요. 법률 효과로서 나타나는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다시 줄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을 뭐라고 그래요? 밑에다 줄잖아요. 무슨 변경? 득실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줄을 딱 꺼놓고 마무리를 딱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확정 판결의 종류도 기초 본사를 했고. 자, 그러면 거기 25페이지 맨 위에다 요걸 한번 써봐요. 자, 취득. 자, 취득은 이렇게 일단 써놓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딱 써놔요.
자, 그러면 원시지득이란 그럼 뭘까요? 건물의 신축. 예를 하나 들어놔요. 어떤 게 새로 생기는 거? 건물의 신축. 무슨 지득? 원시지득이요. 자, 건물의 신축,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A가 건물을 신축했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 갑은 무슨 등기를 요구할까요?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요구해.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보전이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이야. 처음. 자, 소유권은 갖고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걸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그래. 자, 하나에. 그러면 모든 등기는 스타트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보전 등기부터 출발하겠죠. 그래서 보전 등기는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해. 그래서 별표 5개를 출제가 되거든. 설치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유리시, 준속시, 다수, 수완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제일 많이 출제된 거. 자, 상식적으로 앞으로 탄탄대로를 갈지 한번 보죠. 소유권 보전 등기 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 자, 여기 봐봐요. 보전은 뭐라고 써놨어요? 처음이죠. 밖으로 최초로 개설하잖아. 그러면 등기 원인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원인자 없어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매년 또 등기법에서 출제되고요. 그러면 소유권 보면 건물의 신축은 무슨 지득? 원시지득.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럼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도 원인일자도 없어. 그러면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그러면 무슨 칸? 빈칸으로 남아있어. 난중에 이제 등기법 배울 때. 그러면 이제 오늘 뭐예요? 감각은, 그러면 처음, 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요 밑에다 매매라고 써요. 매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라고. 봐봐요. 갑이 어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 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갑이 얼로부터 뭐 된다고 그래요? 읽어봐요. 승계된다. 그 매매는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야.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전적 승계에서 이전은 뭐예요? 이렇게 됐어요. 주체의 변동이야. 자, 주체라는 것은 인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갑이 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갑이 홀로 바뀌었죠. 그러면 매매는 무슨 승계가 되죠?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야. 이전적 승계. 자, 그러면 이전적 승계 중에서 갑이 홀로 가져가죠. 그럼 매매는 무슨 승계다? 특정 승계라고 그래. 그러면 대표적으로 써요. 매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속이죠. 그러면 상속은 무슨 승계가 돼? 바로 포괄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포괄 승계. 근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봐봐요. 자, 유리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상속은 원시취득이다. OX, X. 상속은 선계취득. 그러면 선계취득 중에 이전적 선계이면서 포괄 선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써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설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아까 물권 중에서 배웠죠. 그러면 지상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라고 그러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유치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을 설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 써요. 타인 물건에다가 설정을 하는 것이. 자기 물건에다가 하는 것은 설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어, 없어? 봐봐요. 그러면 우리 해석을 해요. 있다, 없다를 외우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설정은.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자.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는 결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기 물건이 아니라 타인 물건에다가 설정하는 거예요. 타인 물건. 그러면 자기 물건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기 물건이 아니라 타 물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취득, 그러면 빨리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취득에는 무슨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그러면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어. 대표적으로 상속이 포괄 승계. 예를 들어 놓으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정 승계는 대표적으로 매매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거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봐봐요. 제가 이렇게 지우는 순간 머릿속에 싹 삭제가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취득. 그럼 뭐가 있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법학에서는 주체의 변동이 되는 거야. 주체의 변동.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갑이 오라테 집을 팔았어요. 알았죠? 매도인, 매수인. 주체가 변동이 됐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그러면 그럼 만약에 갑이 1억에 대해서 전체권을 설정, 오라테 전체권을 설정 플러스 등기를 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른.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냐. 자, 우리 병한테 넘겼어요. 주체가 변동이 됐어, 안 됐어? 됐어. 뭐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것은 단어는 뭐의 변동이 있다? 주체의 변동이라는. 주체의 변동. 자, 그러면 정리하러 가죠. 그러면 원시취득이란 어떠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거기에다 줄잖아요.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것. 근데 건물의 신축 하나 예를 들어놔요. 그 정도 잡아놓으면 되고. 자, 승계취득은 어떠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기초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 밑줄 다 그어놓고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자는 그 타인을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이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자, 23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전 동그라미. 아까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 그래서 거기 찾아서 줄을 딱 하나요. 주체가 바뀌는 것. 자, 그러면 거기 24번은 설정적 승계. 아까 설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죠. 그러면 설정적 승계란 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전 권리자의 권리의 권능, 자, 줄잖아요. 권리의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 전부도 취득할 수 있고 일부도 하는 건. 그래서 뭐예요? 설정적 승계가 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자고요. 자, 그러면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그 옆에 그러면 어디 여백에다 요거 하나 써봐요. 자, 그러면 취득 밑에다 여기다 써뒀지. 변경. 이 변경이 잘 안 외워져. 변경이.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자, 일단 써놓고 우리가 암기를 하자. 자,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자격의 변경. 자, 변경 그러면 잘 안 외워지니까 차차 타서 좀 외워요. 읽어봐요. 주, 내, 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매매죠. 매매는 주체가 변동이 됐죠. 그럼 변경은 뭐의 변경? 주체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내용의 변경 중에서, 그러면 내용의 변경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옆에다 딱 써서,